이 명단은 좀 변수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내한 경기 마칠 때까지 쭉 한국에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다시 런던 건너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명단이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안녕하세요, 볼루TV 소영입니다. 2022-23 토트넘의 프리시즌 공식 일정이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이 프리시즌이라고 표현한 좀 더 이른 소집 훈련에 미리 참여한 선수들도 있는데요. 지난 시즌을 아쉽게 부상으로 끝마쳤던 1군 선수들 가운데 일부가 프리시즌 훈련 시작 이전부터 콘테 감독 지휘 하에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부상으로 지난 시즌을 일찍 접었던 올리버 스킵, 자페 탕강가, 또 시즌 막판에 부상 때문에 상승세가 꺾였던 맷 도어티 같은 경기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선수들이 긴 휴가를 반납한 채 일찌감치 팀 훈련에 합류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 정말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가 지난 1월입니다. 최초 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또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시즌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렸던 참 안타까운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빨리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5개월 넘게 경기를 못 뛴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열심히 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구단의 스포츠 과학자들 또 코칭 스태프들의 조언을 받아서 팀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탕강가와 도어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선수들의 복귀 일정은 이렇게 시차가 좀 있습니다. 일찍 참여한 선수들이 있고 그 뒤 또 차근차근 이렇게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각각 보낸 시간의 어떤 그 퀄리티라든가 일정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그만큼 좀 차별을 두고 좀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4일부터는 6월 달에 A매치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선수들, 그러니까 이번 6월 달에 국대 경기가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도 4연전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정, 자국 대표팀 일정에 참여를 하질 않으면서 일찌감치 좀 더 일찍 더 많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선수들이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바로 본격적인 프리시즌의 어떤 개시가 되는 그런 어떤 개업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정규 시즌 개막을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팀이 다시 재가동이 되는 거죠. 이반 페리시치, 프레이저 포스터 같은 신입 선수들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에릭 다이어, 에메르송 로얄, 라이언 세스뇽, 루카스 모우라,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런 선수들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페리시치하고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대 멤버이긴 한데 부상 때문에 6월 소집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동안에 대표팀 경기를 뛰질 않고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프리시즌 훈련 복귀를 하게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전 선수들, 6월에 대표팀을 위해서 고생했던 손흥민, 해리케인, 이 두 선수를 비롯한 여러 주전급 선수들은 내한 경기를 위해 런던을 떠날 무렵에야 현지에서 집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단은 좀 변수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내한 경기 마칠 때까지 쭉 한국에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다시 런던 건너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명단이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앞으로 열흘 사이에 영입되는 신규 영입 선수들 역시 여기 이제 추가가 될 거고, 그리고 영국이 아닌 곳에서 방학을 보내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런던에 갔다가 다시 입국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으로 곧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단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아예 내한 경기 일정에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적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팀에서 아예 방출 통보를 공개적으로 아니래도 받은 선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명단에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국행 비행기에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군 선수들이 모든 경기를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경험을 시켜주는 차원에서도 프리시즌에는 어린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하니까. 자, 이렇게 소집되는 토트넘 선수들의 2022-23 프리시즌 최초 일정은 바로 내한 경기, 대한민국 K리그 선발팀과의 경기입니다. 한국에 와서 모두 이제 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예매 개시 20여 분 만에 둘 다 매진이 됐죠. 13일에는 서울에서 K리그 선발하고, 그리고 16일에는 수원에서 스페인 명문인 세비야하고, 이렇게 두 경기를 한국에 와서 토트넘이 이제 치르는 게 프리시즌의 첫 매치업들입니다. 선수들이 몸을 거의 끌어올리지 지금 제가 앞서 일정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몸을 거의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로 치르는 시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좀 선수들이 몸도 좀 무거울 거고 또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 어떤 퀄리티 자체로 봤을 때 높지는 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하지만 한국 팬들 관심이 진짜 많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또 조국이기 때문에 재미난 경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몸을 좀 만들어서 경기장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K리그 선발 선수들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29일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선수 명단은 7월 7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선발팀 감독의 K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죠. 전북현대 감독인 김상식 감독, 그리고 코치에는 수원FC의 김도균 감독, 이렇게 두 분이 선임이 되는데 이 두 분하고 연맹 기술위원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리그 1 12개 팀에서 각각 2명씩 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24명 뭐 두루두루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토트넘 내한 경기 두 경기는 모두 다른 채널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뭐 TV 채널에서 하는 데는 없고 오직 쿠팡 플레이 어플에서만 승중계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프리시즌 두 번째 일정은 이제 세비야입니다. K리그 선발팀하고 하고 이제 세비야하고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데, 세비야가 그 스페인 대표팀하고 레알 마드리드 감독 맡았던 이 로페테기 감독이 이끄는 팀이죠. 지난 시즌 라리가 4위를 한 팀이어서 올 시즌 챔스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 팀인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한국 땅에서 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라멜라와의 재회도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레인저스하고 경기를 가집니다. 이것도 이제 프리시즌 친선 경기고요. 7월 10일 새벽에 썬더랜드하고 레인저스가 경기를 하거든요. 친선 경기를. 이제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이 토트넘이랑 하는 경기 일정인데,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우승팀입니다. 레인저스. 결승에서 프랑크푸르트한테 승부차기로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토트넘이 레인저스의 홈구장에 이브록스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프리시즌 이후로 첫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됐네요.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뒤에 소개해드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퍼스 플레이라고 새롭게 토트넘이 이 스트리밍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국내에서 아마 이 경기 중계권을 어디선가 구입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스포티비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아무튼 현재로서는 스포츠 플레이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 어디서 구입하면 기사 나겠죠. 자, 그 다음 일정이 재밌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레인저스 전 끝나고 나서 7월 마지막 날, 그 다음 주죠. 이스라엘 마카비 하이파 홈구장에서 현지 기업이 후원해서 만든 아이테크컵 친선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게 아주 국내 팬들한테 꿀대진입니다. 콘버지 대 무버지. 손흥민을 아꼈던 두 명장들의 맞대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성장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던 두 감독이 이끄는 팀들이 만나는 그런 시합인데, 토트넘이 AS 로마하고 프리시즌 친선전을 갖게 됩니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 대전이죠. 그러고 보면 이번 토트넘 프리시즌 일정은 짜임새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은 하위 리그 팀들하고 주로 많이 붙었었는데, 이번에는 챔스 진출팀, 또 유로파 리그 준우승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아무튼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일정들이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원정이 좀 많기 때문에 한국 원정, 또 스코틀랜드 원정, 스코틀랜드 영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스라엘 원정 이렇게 있으니까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컨디션 관리 부담이 좀 크긴 하겠습니다만 상대팀 몇몇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즌 준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아무튼 이 에이스 로마전 하면 이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 포옹하는 씬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스 로마는 최근에 이제 마티치 선수, 무리뉴 감독이 첼시에서 맨유 갈 때도 데리고 갔었던 마티치 선수를 FA로 영입을 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토트넘 영입설에 최근에 이름이 등장했었던 수비수 만치니, 또 미드필드 차니올로, 이런 선수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 2020때 아주 맹활약을 했었던, 대회 도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일찍 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 스피나촐라 선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맨유와 첼시에서 활약했던 크리스 스몰링, 또 타미 에브라함, 이런 선수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시합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에이스 로마는 원래 이 시합 이후에 바르셀로나 원정 프리시즌 경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무리뉴의 깜노 귀환이다 이래가지고 표가 엄청 많이 팔렸답니다. 근데 여기 계약이 좀 깨져가지고 시합이 취소가 됐다 그래요.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시합까지 치른 뒤에 토트넘은 곧바로 개막전입니다. 올 시즌은 월드컵도 있고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 토트넘의 개막전은 한국 시간으로 8월 6일
밤 11시고요. 사우스햄튼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포트트릭 기록했던 팀이기 때문에 아주 좀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일정인데, 토트넘은 2시합 치른 다음에 첼시전이 또 2라운드 일정으로 있고요. 올 시즌은 챔스까지 계속 또 이어지는 일정이어서 굉장히 빡센 시즌 출발부터 좀 그래도 9월달 되면 또 A매치 데이이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국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원정 경기를 통해서 또 국대 경기도 치러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프리시즌 훈련 기간이 좀 애매해요. 프로팀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긴장이 많이 되는 그런 일정들이 지금 하나씩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이 선수 영입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고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일정하고도 좀 무관치 않을 것 같고요. 팀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개막전에 발을 좀 맞춰보기 위해서라도 선수를 빨리 영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프리시즌 일정 훑어보니까 진짜 다음 시즌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부터 기대도 되는데, 손흥민 선수도 잘 쉬었다가 준비도 잘 해서 다음 시즌에 또 디펜딩 득점왕의 모습 우리에게 또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꿀빠.